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0페이지네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탄력성까지 다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탄력성과 균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 다른 거는 일단은 뭐 지금 복습할 그걸 다시 돌아볼 시간은 없고 그 중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중에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의미는 탄력성이 얼마나 뜻이었습니까? 0이란 뜻이었죠. 탄력성이 0이란 뜻이고, 그리고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수요량 변화율이 0이란 뜻이죠. 수요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요량이 불변이라는 뜻이었죠. 맞아요. 불변이라는 것은 고정이라고도 그래도 되고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를 띈다? 네, 수직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게 완전 비탄력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 그럼 완전 탄력은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뜻이었죠. 탄력성이 무한대다.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불변이다. 뭐 이런 의미였고,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띈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 여기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탄력성과 균형의 관계입니다. 네, 교재는 우리 100페이지고요. 자, 오늘 지금 할 내용은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자, 예제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하죠. 그리고 균형량은요. 네, 요건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꼭 숙제하라 그랬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하나가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를 모르면 그 다음부터 수업할 때 좀 힘들다 그랬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증가한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다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으면 수요 증가 시 가격은 오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러면 되는데, 시험에 저 가운데 단서를 주는 거예요. 어떤 단서가 들어오냐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노란색이 말이 없으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노란색 글씨가 딱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추가적인 단서 조건이 더 붙었죠. 그럼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게 완전 비탄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네모를 하는 습관을 해야 돼요. 시험 지문을 읽을 때 이게 핵심 힌트이기 때문에.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까 앞에 저기 있는 것 중에서 양불변인 거예요. 양불변.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불변입니다. 그럼 여기 균형, 아까 이게 없으면 균형 가격이 상승, 균형량 증가했는데 이제 노란색 글씨가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양 증가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된다 얘가? 불변으로 바뀐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거 이유 따질 필요도 없어. 나중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는 드릴 텐데, 완전 비탄력 나오면 그냥 양불변이야. 양불변. 자, 이제 두 번째요. 가운데 공급이 이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런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노란색 글씨가 없으면 수요 증가 시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없다면 아시겠죠? 근데 이게 딱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글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완전 탄력적,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완전 탄력이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가격 불변이죠. 가격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들어가면 답이 이게 아니야. 이제 이게 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뭐 간단하지 뭐.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 나오면 뭐부터 빨리 봐야 될까? 시험 지문을 읽는데 완전 비탄력이라는 글자가 나왔어. 그럼 뭐부터 봐야 돼? 양부터 빨리 봐야 돼. 양부터. 그러니까 양이 뭐라고 되어 있어야 돼? 불변이나 일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 증가했다, 양이 감소했다, 이런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두 개는 이해됩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해요. 균형량은 증가한다. 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만 이 노란색 글자가 없다면 아시겠죠? 근데 노란색 글자 딱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이 비탄력적일수록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작다는 뜻이죠.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 말이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작아진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딱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양의 변화가 많다는 거야, 양의 변화가 작다는 거야?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양의 변화가 작을수록 이 말이거든. 이게 양의 변화가 작을수록. 지금 필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적어놔야 된다 나중에. 그럼 여기 비탄력적일수록 옆에다가 제 같으면 빨간색 글자로 양의 변화가 작을수록 이렇게 적겠다. 이거 중요하거든. 양의 변화가 작을수록. 자, 우리가 수요가 변한다든지 공급이 변하면 가격 변하죠. 양도 변하죠. 수요가 변하든 공급이 변하면 가격과 양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변해버리면 양은 적게 변해. 양이 많이 변하면 가격이 적게 변해. 그런 관계에 있어, 둘이. 변하긴 변하는데 변화의 정도가 가격이 더 많이 변하느냐 양이 더 많이 변하느냐는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이 나오면 그래, 양이 작게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더 변한다는 얘기일까요? 가격이 더 변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아하,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은 양의 변화가 작을수록 이 말이구나. 그럼 양의 변화가 작게 일어날수록 뭐가 더 많이 변한다? 그렇지.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전세 가격 오르죠. 그리고 전세 거래량도 늘어납니다. 그죠?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전세 공급량이 없을수록 이 말이거든. 공급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더 올라버리지. 오르기는 오른다. 어떻게 오른다? 더 오르죠. 더 오르죠. 그럼 양은 많이 증가할까? 양은 적게 증가할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적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이 더 오른다 이렇게 돼버려야 돼. 더자가 들어가야 돼 여기. 너는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 가격이 많이 오른다. 오케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양은요,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을 잘 알아놔야 돼. 너무 자주 나왔거든요. 그 최근에는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이 말을 좀 바꿔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을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요즘 이런 표현도 잘 써.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 지문에 파묻혀 있으면 이 글자를 찾아내지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지를 못한다고요. 지문 속에 묻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딱 넣어놨다가 나올 때마다 신경을 써야 돼요. 글자를 딱 보면.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이에요. 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말이 없으면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합니다. 자, 이 말이 없으면. 근데 이 말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아까는 비탄력적일수록이지만 이게 뭡니까? 그럼 탄력적일수록 뜻이 뭐겠어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 얘기잖아요. 이 의미 안에 양의 변화가 많대. 탄력적일수록은 이 말 자체가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저 말 자체가. 그러면 양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겠어요? 더 증가해버리지. 더 많이 증가해버리지. 맞아요? 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양의 변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의 변화는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그때그때 잘 따라주면 가격의 변화가 많지 않아요. 양이 그때그때 안 늘어나니까 가격 폭등이니 폭락이라도 이런 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아파트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 공급이 잘 안 돼. 양이 잘 안 늘어나.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 폭등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양이 그때그때 잘 들어오면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아. 근데 양이 그때그때 시장에 잘 안 들어오면 가격 변화가 많이 일어나. 아시겠어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탄력적일수록 양은 더 많이 변해. 더 많이 변해. 그러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변해. 적게 변해. 이 말이에요. 이 개념 아시겠습니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될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양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양의 변화가 작아.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많이 일어나.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은 뭐야? 양이 하나도 안 변해. 양이 하나도 안 변하죠. 맞아요. 그래, 양이 불변인 대신에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양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완전 비탄력 돼버리면 뭐가 돼? 양 불변이 되죠.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개념이 이 네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중요하다. 그럼 그림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1번 한번 그려볼게요. 1번. 자, 여기가 가격, 양. 자,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을 제가 그릴 건데 공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이런 형태란 뜻이거든, 이게 지금. 그런데 수요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잖아요. 하지만 균형량은 어때요? 불변이죠. 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가 균형량이라 그래요. 여기는 양은 안 변해. 하지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종전보다 올랐죠. 그 시험장감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 불변, 완전 탄력은 가격 불변, 비탄력적일수록 나오면 양의 변화가 적고 가격이 많이 변한다. 탄력적일수록 나오면 양의 변화가 많고 가격의 변화는 작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됐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103페이지에 2번입니다. 찾았습니까? 103페이지에 2번. 네, 이거 별표하세요. 그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 저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비탄력적일. 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그랬죠? 그 뒤에 가격이 더 이렇게 돼 있습니까? 가격이 더 내린단 말이에요. 그 비탄력적일수록 글자를, 그럼 앞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때가 아니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도 됩니까? 관계 없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글자는 그냥 비탄력적일수록이에요. 오케이? 네네. 그럼 거기 가격이 더 내린다고 돼 있잖아요. 가격은 왜 내렸을까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리거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리잖아요, 일단.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뭐예요? 수요의 양의 변화가 작을수록 이 말이잖아. 양의 변화가 작을수록 가격은 더 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 더 변한다. 오케이?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내린다 오른다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비탄력적일수록 나오면 가격이 더 변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3번요. 수요가 증가할 때, 아까는 공급이 증가할 때인데 이제 수요가 증가할 때죠.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 탄력,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푸는 요령은 이런 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여기까지 딱 읽고는 가격은 오르겠구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 오르겠네. 그런데 뒤에 비탄력적일수록이 나오잖아. 가격 더 오르겠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이게 중요하다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중요해. 4번 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 무슨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불변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4번이 틀린 답이네요.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풀 수가 없어요. 3번도 그런 문제고 4번도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고 5번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그냥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이 낫다 이번에, 그죠? 탄력적일수록일 때는 뭐가 더 변한다고요? 양이 더 변해요.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가격이 더 돼 있잖아. 왜 틀렸지? 가격은 적게 상승해. 가격은 적게 상승한다. 덜 상승합니다. 이해됐습니까? 1번이 답입니다. 이처럼 답이 이렇게 1번에 배치될 때 잘 찾아내야 돼요. 우리 답 1번도 8개 나오거든요. 1번도 답이 8개나 되기 때문에 1번에 답이 있을 때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럼 1번에 답을 못 찾으면 2, 3, 4, 5번엔 답이 있다 없다? 없겠지. 없잖아요. 1번 답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아까 됐고요. 4번요. 4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습니까? 이 4번 질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힌트는 뭐냐면 공급량 불변입니다. 공급량 불변. 이 글자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저기 적어놨잖아. 양 불변. 수요량 불변이든 공급량 불변이든 양 불변은 다 완전 비탄력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공급량 불변 이 말 나오면 탄력성이 0. 완전 비탄력. 수직 이 뜻이에요. 그럼 그 뒤에 뭐라 적혀있는데 보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5번의 4번 지문. 5번의 4번 지문. 수요 곡선이 수직이라면, 수직 나왔네?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이고 탄력성 0, 양 불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수직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이 내용 있잖아. 저거 이거 한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얘들이 답으로 보통 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잘 알아놔야 됩니다. 특히 자, 탄력성하고 균형의 관계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 경제론이 다 끝이 났어요. 자, 이제 120페이지인데요. 120페이지 보시면 경기 변동이라고 나옵니다. 경기 변동. 이 경기 변동에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매년 그 출제되다시피 하는 부분이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자, 우리 교재 120페이지 보시면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이건 참고로 상식적으로 이제 봐두시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뜻이 뭐예요? 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봅니다. 인플레이션 줄치고 물가가 상승 줄치시고요. 화폐 가치가 하락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의미예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이니까 디플레이션은 그 줄 안 쳐도 되겠죠? 반대니까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예전에 시험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거기 줄 칠게요.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현상. 네, 줄 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면 가격은 보통 하락하거든요. 좀 불황이면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없잖아. 불황이라는 건 사람들 소득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불황인데도 물가가 계속 오르더란 말이야. 이걸 뭐라 부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 이유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 어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122페이지에 경기 변동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경기 변동이 뭘 같아요? 경기 변동은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걸 경기 변동이라 그래. 경기가 좋고 나쁜 게 반복되는 거.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자, 경기 변동에 의해 그 밑에 경기 변동의 국면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을 호황, 후퇴, 불황, 회복 네 국면으로 구분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가지고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리고 그 밑에 거는 굳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123페이지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관계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공부해야 되니까. 자, 그 개념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지칭한다. 보입니까? 여기 가볍게 줄 하나 쭉 이렇게 쳐놓으세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기를 얘기할 때 주로 부동산 경기 그러면 건축 경기를 얘기해. 건축 경기. 그럼 건축이라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도 특히 우리 주택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얘기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밑에 보니까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협의의 부동산 경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상업용, 공업용까지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이제 강의가 되고 거기다 토지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최강의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볍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가로 이번에 보면 그럼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는 걸 볼 때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 경기도 있고 공업용 부동산 경기도 있고 뭐 토지 경기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동산 경기를 평균을 낸단 말이야. 평균을. 우리가 평균을 내는 방법 중에 산술 평균하는 게 있고 가중 평균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을 봤단 말이야. 봤더니 240점 받았어요. 합계가. 그럼 240점 나누기 3. 세 과목 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무슨 평균이에요? 이런 게 산술 평균이야. 이거는 국어, 수학, 영어의 중요도를 똑같이 보고 내는 평균이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수학이 더 중요하다. 그럼 수학에 좀 더 가중치를 더 두고 내는 평균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 부른다? 그런 걸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그래서 줄 하나 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줄치고 가중평균한 것이다. 가중평균 줄치세요. 가중평균은 줄치고 별표합니다. 앞으로 학교 부동산학 개론에서 무슨 평균이라는 얘기 나오잖아. 우리 전부 가중평균이에요. 평균 나오면 뭐라고요? 그러면 시험 직문에 있는데 산술 평균에서 구한다 이런 말 나오면 O 다 X다. 다 X예요. 우리 전부 가중평균입니다. 산술 평균이라는 거 없다. 우리 배우는 것 중에는 가중평균 줄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유형 나옵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좀 봐야 된다. 자, 경기 변동의 유형. 이 경기 변동의 유형은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습니다. 이 순환적 변동은 나중에 이제 별도로 해요. 참고로 그림을 그리면 부동산 경기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순환적 변동이에요. 근데 비순환적 변동은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고 잠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계절적 변동이 있고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요. 경기 변동의 유형 해가지고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 순환적 변동이 있고 비순환적 변동이 있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순환적 변동은 그게 반복적으로 되는 게 순환적 변동이에요. 반복. 자, 그 다음에 비순환적 변동이 밑에 보니까 2, 3, 4 나와 있죠. 거기서 계절적 변동과 무작위 불규칙적 변동이 중요합니다. 일단 넘깁니다. 순환적 변동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합니다. 자, 이 계절적 변동 볼게요. 계절적 변동은 별표 하나 정도 합니다.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계절적 변동이라는 건 그 이름 안에 벌써 의미가 들어가 있어. 어떤 특별한 계절이 나타나면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쁜 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절이 되면, 아시겠어요? 계절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겨울이 되면 저기 방학 때 있잖아요. 방학 때,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집에 내려가죠. 그러면 대학가 주변에 있는 원룸들의 빈집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절적 변동이에요.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죠. 그럼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겠네. 그럼 겨울에는 좀 적게 팔리겠다, 그죠? 이것도 무슨 변동일까요? 이런 것도 계절적 변동이라 그래. 우리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물건들도 계절적 변동이랑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절적 변동은 1년 중에 어떤 특정한 그 시기가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쁜 게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런다? 계절적 변동이라 그럽니다. 시험에서는 사례를 잘 냅니다. 사례를. 자, 우리 교재 볼게요. 계절적 변동이란 1년을 단위로 줄 하나 쳐볼게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 중에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줄칩니다. 봄, 가을, 이사철. 봄, 가을 되면 이사를 많이 하니까 그때 부동산 거래가 많잖아요. 계절적 변동이에요. 그 다음에 방학 동안 대학교 근처 원룸의 공가율, 이런 것들이 다 계절적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무작위적 변동 보이세요?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그래요. 이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 변동은 그 밑에 보시면 예기치 못한 사태 보입니까? 네, 줄칩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 우리가 무작위라는 건 갑자기 나타난다는 뜻이거든. 그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기 변동이에요. 예기치 못한 사태. 그럼 예기치 못한 사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 정부 정책. 그 정책이라 말 있나요? 정책이라고 있죠. 정부 정책. 네, 정부 정책 줄을 치든지 아니면 정책만 쳐도 괜찮아. 정책 여기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지금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책 갑작스런 정책 발표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쁜 게 나타나는 걸 뭐라 부르냐?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그럽니다.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오늘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겠다. 이런 게 뉴스에 팍 나버리잖아.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변동이다?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변동. 전쟁, 그 예기치 못한 사태라는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추세적 변동인데요. 추세적 변동은 30년이나 50년간 같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기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밑에 보면 재개발이라는 거 있나요? 네, 그런 거 하나 정도만 줄을 쳐놓으세요.
지금은 계절적 변동과 무자계적 변동 정도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예요. 측정 지표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는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보이세요? 자, 줄만 칠게요. 제목만. 건축량. 그리고 옆에 공급 지표 돼 있죠. 공급 동그라미. 건축량은 공급과 관련된 지표예요. 자, 2번입니다. 거래량 줄칩니다. 그리고 수요 동그라미. 거래량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됩니다. 자, 3번에 가격 변동 줄치고요. 네, 얘는 보조 지표예요. 자, 또 그리고 그 밑에 줄치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돼 있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보입니까? 네, 그거 줄칩니다. 그거 전부 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꼭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많거든.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공급이 줄어도 가격은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얘는 보조 지표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직 안 넘겨야 돼. 120 메뉴에 어차피 지금 기본서 처음 할 때 제가 중요한 거 좀 줄 좀 쳐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라고 있나요? 자, 선행지표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예측하게 해주는 지표를 얘기해요. 선행지표는 미래와 관계 있다고. 미래.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보면 허가량이라고 있을 거야. 건축 허가량 보이세요? 자, 만약에 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많아. 그 지금 건축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어. 그럼 그 말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지표를 뭐라 부른다? 선행지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행지표에는 미래 동그라미 하고요. 했어요? 그 밑에 옆에 허가량 줄치고 허가량 그 오른쪽 예 있잖아요. 예. 허가량 그 밑에 택지 분양 실적 원자재 수급 동향 원자재 수요 동향이라고 있나요? 건축자재 수요 동향이라고 있죠. 네, 그런 거 줄치시면 되겠어요. 이 선행지표예요.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지금 원자재를 많이 필요로 하더라. 앞으로 집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지 분양이 잘 되고 있어. 지금 택지로 많은 땅인데 건축하는 땅. 그럼 택지 분양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거기다 집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이 얘기죠. 그럼 택지 분양이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돼. 그 말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동행지표는 뭘까요? 동행 옆에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 그죠?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행은 현재 상황. 그럼 동행지표의 대표적인 게 착공량이에요. 착공량은 지금 지기 시작하는 거야. 뚝딱뚝딱. 맞습니까?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를 나타내 주죠. 그럼 후행은 뭐겠어요? 과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과거. 대표적인 완공량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건축 완공량 돼 있나요? 선행이 중요할까? 동행이 중요할까? 후행이 중요할까?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해. 우리 경제는. 그래서 선행지표를 위주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이 잘 안 냅니다. 안 되는데 출제자가 낸다고 그러면 선행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저기 시험에 저기 나온 적 거의 없어요. 네, 자 넘길게요. 126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있나요? 네, 이건 박스 합니다. 이렇게 네모를 제목 자체를 박스.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두 문제 나오는 경우는 우리 거기 133페이지 보시면요.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고 여기서 안 나오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경기 변동에서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을 빼고 순수한 경기 변동에서는 한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야. 계절적 변동과 불규칙 변동 제가 말씀드렸죠. 오케이? 여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나머지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지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 답으로 나오는 지문이다. 답으로 안 나오는 지문이다. 그래, 걔들은 구색 맞추기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시험에도 잘 나오면서도 주인공 지문이라는 거예요. 답으로 뜨는 지문들 아시겠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도 있고 부동산 경기 변동도 있다. 그죠? 일반 경기 변동은 공장이 잘 돌아간다든지 장사가 잘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 경기 변동이야.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좀 다른 특징. 그걸 지금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아시겠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1번에 양가로 1번에 이걸 순환적 변동이라 그러거든요. 순환적 변동. 나도 자세히 공부할 텐데. 자, 요 부분 있죠. 경기가 가장 좋을 점 꼭대기 여기를 정점이라 그래요. 가장 경기가 좋은 점이에요. 정점. 가장 안 좋은 점 여기를 저점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또 뭘까요? 정점. 여기가 뭐야 그러면? 저점. 이 정점부터 정점까지 저점에서 저점까지 똑같은 모양이 한번 다시 나타나는 기간 있죠. 이거를 주기라 그래요. 주기. 그리고 정점과 저점의 높이 있거든. 이걸 진폭이라 그럽니다. 진폭. 그럼 일반 경기 변동도 이런 모양이 있고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이런 경기 순환이 있단 말이야. 일반 경기 변동도 경기 순환이 있고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이런 순환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가 길고 진폭이 더 커. 그 양갈 1번이에요. 자, 양갈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변동 주기가 더 길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근데 그거 중요해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주기가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가 더 길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아. 그러면 이 저점은 깊고 정점이 높으니까 진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진폭이 크다.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시험이 일단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답으로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주치입니다.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불분명하고 불분명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경기 변동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후퇴 국면인지 회복 국면인지 뭐 상향 국면인지 이게 일반 경기에 비해서 좀 불분명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일반 경기는 이게 지금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 맞아, 회복 국면이야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경기는 이게 지금 회복인지 아직까지 하향 국면에 있는지 이게 불분명하다.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불명확하다 그 뜻입니다. 명백하거나 일정지 않다는 거는 불명확 이 뜻이에요.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 보이세요? 네, 줄 딱 치고 별표까지. 분명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분명하다, 명확하다, 규칙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밑에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일단 중요하고요. 그럼 4번 보겠습니다. 또 줄칠게요. 부동산 경기는 줄칩니다. 경기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는 천천히 좋아져. 그 나빠질 때는 갑자기 나빠져.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 줄 치시고요. 자, 그다음 양가로 5번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개별적, 국지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지역적, 개별적, 국지적으로 시작, 그리고 광역적으로 확산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나타날 때는 일단 지역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서울에서 막 처음에 값이 많이 올랐죠. 지방에도 지금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타성 기간이 길다. 타성 기간 길다 줄칩니다. 타성이라는 건 뭐예요? 잘 안 변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 타성에 젖어 있어. 잘 안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잘 안 변하려고 그래. 그 타성 기간이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안 변한다. 민감한 편이다. 민감하지 않은 편이다.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덜 민감하단 말이에요. 타성 기간이 길다. 그 뒤에 보니까 시간적으로 뒤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도 보니까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타성 기간이 길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타성 기간이 길다는 거는 잘 안 변하려고 그래. 반응을 좀 늦게 보여 이 뜻이에요. 7번 보겠습니다. 6번에 아직 줄을 하나 더 쳐야 돼요. 거기 뒤에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경기 가중평균 보이세요? 가중평균 줄 쳐야 돼. 부동산 경기 얘기하는데 산술평균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줄 치면 되겠습니다. 7번 일단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네. 자, 그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거기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 보이세요? 네,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우리 경기 변동에서는 그 여기서 출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출제 비중이. 그래서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 보시면 옆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 예전에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 문제 안에 지문을 여러 개 섞어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